안녕하세요. 자, 저희 전기기능사 필기특강을 맡게 된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전기기능사는 과목이 3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설비.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전기이론 강의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기이론에 대한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전기 이론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우선은 첫날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목차랑 그리고 간단하게 좀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전기 이론 보면은 총 몇 개의 장? 8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직류회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쉬운 장이지만 또 가장 응용도가 높은 장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적인 장도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데 보통은 잘 못하시는 게 요거는 그래도 잘 하시는데 제일 못하는 게 요거 교류를 잘 못해요. 근데 이 교류도 비중은 당연히 직류보다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정도로 적진 않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잘 나오는 장이 요런 전자력 같은 거 요게 이제 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그 외적인 장들도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장 중 하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장이지만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오고 뭐 저희 기능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서도 이러한 직류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가 잘 되고 그런 형태의 면접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개 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의 자체는 저희가 이제 어렵게 나가진 않고 굉장히 쉽게 기능사라는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제일 낮게 있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공부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진짜 뭐 긴 뭐 2달짜리, 3달짜리 이런 강좌를 듣자니 뭐 어때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좀 짧게 쉽게 그리고 어떤 게 잘 나오는지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좀 잘 짚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100% 이거는 뭐 떨어질 수가 없어요. 100% 합격을 한다라는 거. 자, 같이 볼게요. 제 1장 직류회로. 자, 직류라는 거는 떤다 안 떤다? 안 떨어요. 예,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하죠. 자,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전류라고 하면 자, 직류는 뭐다? 이렇게 곧게 가는 거. 시간에 대해서 늘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류라고 하고요. 교류는 이렇게 교본하는 거. 이게 교류잖아요. 그죠? 이게 교류. 그러면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본하는 거고 직류는 항상 뭐만? 플러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제일 교류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마이너스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라는 거죠. 왜? 마이너스는 일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일을 하는데 그 관계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의 관계일 뿐이다. 예, 어느 쪽이든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교류를 또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시간에서 늘 가변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수학적인 해석법들이 필요하고요. 직류는 수학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곧게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쉽게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전류가 나옵니다. 전류를 영어로 current라고 하죠. 자, 저희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다 해가지고서 올려놓지는 않고요. 교재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들 예,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글들도 교재는 되게 설명을 막 주렁주렁 해놓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요점만 딱 적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전류부터 볼게요. 자, 전류는 전기 에너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적어? I를 적어요. 그리고 단위는 뭐다? 암페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단위를 읽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기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기능사분들을 위해서 촬영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무료로 저희가 보시게끔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러한 전류에 대한 단위 같은 거 이런 것들 거기에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뭐냐? 자,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뭐라고 해요? 전류라고 해요. 전류는 전기
에너지의 뭐다? 흐름이다. 흐름이 흐름. 자,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게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물의 흐름, 이게 물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의 흐름, 물이 흐른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류라는 건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막연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수관입니다.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 할게요. 우린 항상 이 물과 전기 에너지를 같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직류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류는 조금 다르지만 뭐 교류도 조금은 다를 뿐이지 뭐 엄밀히 따지면 물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물과 전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이게 수관, 물이 흐르는 관. 자, 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요렇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요렇게 가져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물이 흐른다의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때 물이 흐른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물을 우리는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른다를 누군가는 논리정연하게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정리했겠죠. 자,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미소 단면적을 잡습니다. 자, 아주 간격이 좁은 요 미소 단면적을 이렇게 잡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DS라고 합니다. 미소 단면적 또는 미소 면적이라고 하셔도 돼요. 미소 단면적은 말 그대로 자, 이러한 수간이 있으면 그 수간을 순간적으로 직각으로 딱 쳐. 그러면 쳤을 때 아주 얇은 간격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간격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면적 안에 제가 물방울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라고 할게요. 요 작은 물방울이 하나가 들어갔다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들어갔다 증, 나갔다 감. 그러면 자, 요 미소 단면적에서 물방울에 증감이 존재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물방울은 증가되는 쪽에서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물이 흐른다의 정의로 잡습니다. 자, 물이 흐른다를 막연하게 그냥 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좀 더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동적인 거를 정적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턴이죠. 뉴턴이 이러한 내용들을 미분학이라고 하는, 즉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자, 이때 자, 요거를 우리는 전하로 잡을 거예요. 요 물방울을 전하로 잡아요. 자, Q라는 게 나오죠. Q 쿨롱이라고 하고 요 단위 읽는 거는 제가 기초 내용에다 넣어놨다 그랬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다,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전하량은 크게 양성자가 있고, 자, 이걸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성자, 이걸 전자라고 하죠. 음성자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라고 해요. 요 양성자도 나중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면 전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는데 요 양성자는 어디에 있냐면 핵에 있어요. 핵. 자, 요 핵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요 핵은 양성자와 플러스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성자는 질량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무겁습니다. 그럼 요놈과 인력이 작용되는 뭐가 존재해? 예, 전자가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아래 플러스가 하나면 요 밖에 마이너스가 하나인 거예요. 요 안에 플러스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요 밖에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요 내용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전하량이 전기 에너지의 가장 작은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방울의 요소, 물방울과 같이 보시면 돼요. 물방울이 모여서 물이 되듯이 전하량이 모여서 전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이렇게 작은 전하량이 들어갔다 나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가 이동한다,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1초 동안에 요 물방울이 하나일 경우와 한 개일 경우와 1세크 동안에, 맞죠? 1세크 동안에 한 개일 경우와 1세크 동안에 세 개일 경우 누가 더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많이 흐른다라는 개념도 물이 흐른다라는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그래서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류 I는 1세크 동안 미소 시간에 대하여 differential T, 즉 differential 미소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소 전하량의 변화율이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류의 정의로 잡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는? 직류에서는. 직류는 전하의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항상 일정한 전하량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요 D자 미소라는 개념을 없애서 결국에 전류 I는 뭐 시간분의 전하다라고 해서 쿨룽 퍼 세크, 얘를 암페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생각을 해볼게요. 1암페어는 자 1 쿨룽 퍼 세크가 되고, 자 3암페어는 이 개념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3 쿨룽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얘는 1세크 동안에 1쿨룽에 이동을 하고 얘는 1세크 동안에 3쿨룽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이동하니까 얘가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건이 되는 것이지 100%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게 일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적시적소에 어떤 부하가 투입이 됐느냐, 어떤 부하가 전류를 먹고 투입이 됐느냐,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는 그게 반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특히나 겨울철에 에어컨이 돈다. 이건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뭐다? 전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식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쳐놓은 이런 노란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 해달라? 기억을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아시겠죠? 놓치면 안 된다. 자, 이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식을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내용을 내 거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인트가 뭔지, 전류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안 들어가요. 예, 우리 일반적인 학생분들이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달을 하셔야 그나마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하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능사 정도의 시험이면은 우리가 이제 보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봐봐요. 자 여기 보면은 핵과 전자가 있는데 핵과 전자 중에 누가 더 무겁다? 얘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이동을 안 하고 누가 이동을 해?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기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플러스하고 결합을 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자 여기가 플러스가 3개라고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가 3개라고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가 이동을 해서 플러스와 결합해서 마이너스가 빠져서 중성,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결합돼서 중성. 그 다음 주자도 이런 식으로 돌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결합돼서 중성, 하나가 빠져서 중성. 얘도 하나가 빠지고 또 하나가 결합되고 이런 식으로 중성화가 되는 거죠. 즉 중성화가 되면 높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 전구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에 진공 상태가 되면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이런 요소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그림 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두 번째 전압이 나옵니다. 전압 볼테이지라고 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 에너지의 차로서 전이차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물통을 준비할게요. 자, 요 반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런 반들은 되게 여유가 있게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A 물통이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물통이 있어요. 자, A 물통에 물을 이만큼 담을게요. 자, 이걸 A 수위라고 할게요.
자, 비물통에 물을 이만큼 담을게요. 이걸 비수위라고 할게요. 비수위. 그러면 자, 수위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물의 위치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B라고 하는 물의 위치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 수위와 B 수위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물이 더 많고 높이가 더 높은 A 수위가 더 위치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A 수위에서 B 수위로 물이 뭐한다? 이동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요 A 수위와 요 B 수위에 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위차라고 합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 차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숫자라는 대신에 무슨 단어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전자라는 단어. 요 숫자라는 대신에 전자라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A전이 그리고 여기는 B전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차가 되는 거야? 전이차. 그러면 전이차라는 건 결국에 뭐다? 전이가 높은 데에서 전이가 낮은 거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를 VA라고 잡고 대문자 적을까요? 여기를 VB라고 적으면 자, 전이차 VAB는 VA에서 VB를 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이가 높은 데서 전이가 낮은 데로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이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가정용 전압이 220V입니다. 이건 교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전압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자, 220V. 그러면 그 220V는 콘센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지고 콘센트. 그쵸? 예, 그러면 자, 두 단자 중 하나가 220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220V라고 할게요. 하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한쪽만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뭐냐면 요 220V도 전압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됐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얘는 기준이 항상 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지를 무슨 전위로 잡아? 0전위. 그럼 요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가 뭡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지구죠? 요 대지가 항상 0전위. 그러면 자, 전압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건.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VB의 전압은 결국에 V2의 전압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V2라고 하는 전압이 나온다. 그리고 V1의 전압은 얘를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 사이에도 전이차가 있겠죠. 얘네 둘 사이에도. 그게 바로 V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220V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20V지만 만약에 대지가 0전위가 아니다. 그러면 걔는 220V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형태의 에너지 값이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전이차가 전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전압에 대한 형태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전력, 영어로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 볼테이지 드랍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일렉트로의 약자인 E를 적어서 전압을 표시하고요. 얘는 볼테이지의 약자인 V로 적어서 전압을 표기합니다. 뭐지 이게? 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압의 형태를 두 분류로 나눈 거예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은 두 가지 형태로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전력이라는 거죠. 기자라는 거는 일으키다. 전자라는 건 전기, 력자라는 건 힘.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는 힘은 두 가지 관점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예, 바로 교류. 두 번째는 직류가 있는데 자, 교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우리가 발전을 한다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뭐다? 뭔가를 돌리는 거죠. 이 돌린다라는 게 이런 기복이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류가 있어요. 그럼 직류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건전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원전압 중 하나가 직류의 전원전압은 건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전지를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전해질이 차 있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화학작용에 의해
화학작용에 의해 전이차가 생깁니다.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형태도 결국에는 뭐다? 전원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전원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라고 한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